지난 거래일은 셧다운의 장기화로 증시가 흔들리고 실적주까지 맥없이 무너지는 공포의 하락장이었습니다. 과연 이 변동성의 끝은 어디일까요? 오늘 영상은 증시 하락의 원인과 셧다운이 길어지는 이유, 또 앞으로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을 짚어보고 금에 대한 잘못된 투자 상식을 바로 잡아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멘탈을 잡으실 수 있게 종목마다 주가가 움직일 수 있는 예상폭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실적 전에 봐드린 종목 확인 먼저 하고 가겠습니다. 영상으로 메타는 640을 언급드렸고요. 근데 지수가 너무 빠르게 빠지면서 600까지 하락하게 되었는데요. 이미 준비하고 있었던 600이었습니다. 642로 치고 올라가지 못하면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600까지 다시 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640, 600 이 두 가격은 알고 계셔야 하는 핵심 기준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600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당장은 수익이시겠지만 642로 머무르는 것까지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넷플릭스 말씀드린 기준 1100짜리에서 잘 버티고 있습니다. 강력한 매수 심리가 형성된 심리적 마지노선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왜 넷플릭스가 분할을 선택했는지에 대해서는 지난 영상 참고해 주세요. 테슬라 400, 450 박스권에 갇혀 있어 뚜렷한 상승 모멘텀을 찾지 못한 상황입니다. 450 위로 돌파해야만 매수 심리가 회복될 수 있겠습니다. IONQ 실적 발표 전에 매수할지 아니면 발표 후 시장의 반응을 보고 매수할지만 결정하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58, 69가 언급드렸는데 저의 멤버십 분들이 이 매물대 전략을 믿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설령 일시적으로 하락하더라도 시장에 반등하면 이 매물대까지는 가장 빠르게 회복하기 때문에 손쉽게 멘탈 관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같이 증시를 보면서 꾸준히 연습이 필요하지만 영상으로나마 확인하시면서 가시면 매수가 좋아지실 겁니다. 팔란티어 위로는 225, 230, 아래로는 175, 170 기준을 세워드렸고요. 실적하고 222까지 상승, 168불 91센트, 저점 찍고 현재 175.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폭을 알아두시면 매수가 좋아지십니다. 앞으로도 참고하실 수 있게 좋은 영상 많이 만들겠습니다. AMD 하락할 수 있었던 차트였습니다. 기술적 분석은 지난 영상 참고해 주시고요. 아래로 230, 220 부근 기준이었습니다. 저점 224달러 64센트 찍고 반등. 제가 기준을 만들어 드리면 바로 당장 가는 것도 아닐 수도 있고 시간이 지나서 갈 수도 있고요. 중간에 상황이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주가를 어디다가 적어 두시면 나중에는 꼭 유용하게 쓰이실 겁니다. 여러분이 그래도 아무 기준 없이 보는 것보다 기준을 가지고 주식을 하셔야 하기에 제가 움직일 수 있는 폭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기준이 있으면 엉성한 매수를 피할 수 있기도 합니다. 당연히 연습이 필요하긴 합니다. 저의 영상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주시고 주가의 움직임 공부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금입니다. 금의 상승을 잘못 해석하는 곳이 많더라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금은 안전자산이지만 안전자산이라는 개념으로 투자하시면 안 된다고요. 증시 하락할 때 금이 반등한다고 해서 안전자산으로 몰렸다는 해석은 사실상 틀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제가 경험한 것들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도 하락장 온다고 하면 금을 사봤는데 이상하게 상승을 하다가 말더라고요. 생각한 만큼 안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연구해 본 결과 안전자산이라는 개념으로 매수하면 안 되고 인플레이션이 상승하면 오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1년 전부터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을 때 금에 대해 이야기를 해드렸던 겁니다. 인플레이션이 오르면 증시, 금 같이 오릅니다. 하지만 증시의 상승이 더 빠릅니다. 금의 상승은 대체적으로 느리고요. 코로나 시국엔 인플레이션의 상승이 가팔랐기 때문에 금의 상승도 빨랐던 겁니다. 속도의 시간 차이는 있지만 증시와 금은 같이 간다고 말씀도 드렸었죠.
금이 하락하면 증시가 오를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증시와 비트코인의 하락을 먼저 예상을 해놨어야 하는 게 맞는 겁니다. 같이 움직였으니까요. 그렇다고 금이 떨어졌으니까 증시가 떨어질 거라고 단순한 주식은 안 되고요. 상승과 하락은 여러 가지 요소들이 쌓이고 쌓이고 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금이 하나의 하락 시그널이 될 수 있었던 거라 보시면 됩니다. 지금 금은 반등 구간입니다. 제가 틀릴 수도 있지만 지금은 증시가 하락한다고 안전자산을 투자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금을 투자하는 시기가 아닙니다. 금이 정말 상승하는 진짜 시기를 잡아야 하는 겁니다. 또 금 투자를 고려해 보셔야 하는 이유는요. 증시가 심하게 안 좋아지거나 경기 침체가 오면 사람들은 이상하게 화폐를 가지고 있으려는 심리가 작동을 하거든요. 요즘 환율 상승 장난 아니죠? 증시에서는 매도가 나오고 금은 매수자들이 줄어드는 겁니다. 단순히 안전자산이라고만 보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증시 하락에서 안전자산이라 하면 안전자산이라고 말하면 안 되지만 정말 증시 하락에 대비를 해놓고 싶으시다면 인버스를 사야 하는 겁니다. 인버스는 그나마 정직하게 증시와 반대로 갑니다. 금은 이것저것 영향을 받는 요소들이 많고요. 인버스는 증시 하락이 진행되면 영향을 받는 요소들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하락장을 잘 맞추기만 한다면 인버스가 정답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락장을 맞춘다는 표현은 쉽게 말씀드리고자 한 것이니 이해 부탁드리고요. 주식시장이 일반 경제 논리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움직이지 않는지, 반대로 왜 그렇게 움직였는지를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저의 이야기는 어디에서도 듣기 힘든 이야기일 겁니다. 주식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쉽게 주식을 하는 곳까지 가는 과정이 어려울 뿐이지 어느 단계만 넘어가면 주식이 굉장히 쉬워집니다. 주식에는 원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율. 요즘 진짜 무섭습니다. 멤버십 분들은 1,300원, 1,350원 구간에서 환전을 해 놓으셔서 현재 좋은 수익을 보고 계십니다. 정확히는 더 봐야겠지만 현재 차트상으로는 1,500원 부근이 보이고요. 1,500원이 넘으면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는데 급등이 나올 수도 있는 자리입니다. 환율은 가파르게 오르더라도 어느 정도 상승이 끝나면 눌림이 나오거든요. 근데 1,500 부근에서 눌림이 나오지 않으면 신규 매수가 시작될 수 있어서 가파른 상승을 예상해 놓을 수 있습니다. 저는 조금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환율이 심각하게 오르는 상황에서 증시가 하락하면요. 환차익의 수익을 챙기려고 조금의 증시 수익에도 매도를 하려는 사람도 생겨나고 현재 환율과 주식 수익이 크신 분들도 많아서요. 이제 이 정도면 수익을 챙겨도 되겠다 싶어서 매도를 하려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문제는 환율이 너무 높으면 달러를 바꾸기가 부담돼서 증시로 들어오는 유동성이 줄어들게도 됩니다. 요즘에 증시의 유동성이 부족하다는 이야기 종종 듣지 않으세요? 여러 이유 중에 이런 이유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럼 증시 추세 이야기로 넘어가서요. 증시는 어디까지 하락을 할까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끝을 정확히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추세를 보면서 우리가 매수하려는 종목의 매수자리를 찾아가는 겁니다. 제가 10월 초부터 프리미엄에서 드렸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10월 달부터는 조심하겠다. 추격 매수가 많은 조심이 필요한 시기였다. 소형주의 상승이 너무 빨랐다. 지수에서 장대 응봉 출현이 가능하다. 물론 추세가 변하면 포지션은 변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선 이 부분들을 머릿속에 넣어두고 증시를 바라보려고 했습니다. 지금 미국 상황이 너무 안 좋습니다. 셧다운이 너무 길어지고 있고요. 겉으로는 셧다운이 공화당에게 유리하게 보였지만 뉴욕, 뉴저지, 버지니아 등 곳곳에서 민주당이 당선이 되면서 오히려 공화당에게 불리하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게 이번 셧다운은 정말 중요한 부분이었거든요. 오바마 케어와 메디케이드를 지키지 못하면 선거 표심이 떨어지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지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년만 우선 연장하자는 거고요. 빨리 해결을 보자는 거죠. 공화당에서는 고민이 되는 거죠. 민주당에서 선거표를 지키려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쉽게 내줄 수가 없는 겁니다.
민주당과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연결고리는 제가 지난 영상들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들이라면 퍼즐이 맞춰지실 겁니다. 공화당 집권 후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하락, 그리고 셧다운으로 쟁점화된 흐름이죠. 그래서 이 복잡한 정치가 왜 증시에 안 좋은 걸까요? 공화당에게 불리하게 적용된다는 것은 현 정권의 정치적 기반이 불안정하다는 뜻입니다. 정권이 불안하면 과거에도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증시가 떨어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요즘 AI 버블을 이야기하면서 지난 거래일의 하락과 연결짓는 곳이 많은 것 같은데요. 저는 지금은 AI 버블이 있더라도 하락의 메인 이슈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직 실적이 잘 따라와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지난 증시 하락은 정치적 불안정성이란 메인 이슈 위에 그동안 시장에 쌓여있던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한꺼번에 터져 나온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추세를 해석해 나가는 것에 집중하면 됩니다. 상승 추세의 악재는 시간이 지나면 소멸되지만 하락 추세에서는 작은 악재도 크게 부각이 됩니다. 그래서 추세를 보면서 멘탈을 잡는 겁니다. 저는 올해 추적을 해온 S&P 500 미니 선물로 보고요. 이미 지난 영상에서 51선 밑으로 내려오지 않으면 괜찮다는 것과 사상 최고가 밑으로 내려오지 않아야 한다는 기준을 드렸죠. 현재 사상 최고가 밑으로는 내려왔습니다. 이제는 51선만 지켜주면 되는데요. 만약 51선마저 지켜주지 못하면 6,570, 6,550까지 내려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아래로 하락하게 되면 우선 관망을 하시고 지켜보시면서 움직이시는 것이 좋을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음 주 실적 발표가 있는 종목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기준가 분석은 맞았다 틀렸다로 접근하시면 주식 생활에 발전이 없습니다. 꾸준히 보면서 시장의 원리를 이해해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파가야, 위로는 28, 30 정도 상승폭이 가능해 보이고요. 아래로는 20, 19 정도의 움직임 폭이 보입니다. 실적이 정말 잘 나와주고 증시까지 받쳐준다면 더 상승 가능하니까요. 최상의 시나리오로 급등은 32까지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리게티, 위로는 40, 42 구간이 될 수 있습니다. 아래로는 29의 지지선이 있는데요. 지지선이 깨지면 향후 24, 23, 22까지 하락에 대비해서 유연하게 보시면 될 듯 합니다. 코어웨이브, 급락하지 않고 실적으로 인한 하락이 나온다면 90, 85 부근 보이고요. 위로는 124, 다음 140까지 볼 수 있겠습니다. 서클, 차트 흐름이 정말 안 좋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하락 위험이 높은 종목이라고 판단이 드는데요. 위로는 135에 확실히 안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하락 시에는 급락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135 안착 여부를 집중적으로 보셔야 하겠습니다. 네비우스, 위로는 120, 125까지 가능해 보이고요. 아래로는 90, 83까지 하락할 수 있는 폭이 있습니다. 네비우스는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기준가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 역시 지금은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기준을 가지고 다음 주 실적 발표를 지켜보려고 합니다. 물론 구독자분들마다 가지고 계신 종목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승 종목이 많아야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도 상승할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모두 성공 투자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하나씩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